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 내는 게 아무래도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고객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변제금 내는 게 힘들다,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변제금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제금은 개인회생 시작할 때는 누구나 잘 냅니다. 대부분이 변제금 잘 내시다가 개인회생이 아무래도 3년으로 기간이 길잖아요. 이렇게 길다 보니까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목돈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 다니고 있다가 다쳐서 또 휴직을 한다거나 꼭 변수가 생깁니다. 3년이란 기간은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가 생겨서 중간에 변제금을 못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고객분들도 이와 관련된 연락 자주 하시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저는 면책 결정 날 때까지 우리 고객들과 항상 소통을 해가면서 사건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회생 인가 결정 나고 나서도 면책 나기 전에 변제금 관련한 거라든지 기타 다른 사정으로 저한테 문의를 하시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게 변제금과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변제금을 미납하고 있을 때는 당황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는 대로만 하시면 면책 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나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3회까지는 미납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이러한 3회는 실무준칙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회 이내로 미납 회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3개월이라는 기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3개월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한 5개월에서 7개월까지도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3개월보다는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5개월을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5개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5개월 이내에서 미납 회차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면책 결정까지 이어가면 면책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변제금을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100만 원을 내고 있다가 내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 100만 원을 납부 못할 수도 있겠죠. 개인 사정으로. 그러면 1회차 미납이 생깁니다. 이렇게 1회 미납이 있는 상태로 쭉 또 이어가요. 이어가다가 중간에 또 일이 생겨서 변제금을 못 내요. 그럼 2회차가 되겠죠. 2회차 돼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또 쭉 가요. 또 3회차 미납을 해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상 이제 미납이 이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폐지 예정 통지도 오고 폐지 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회차까지는 보통 봐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5회차까지 누적이 되지 않도록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한 2, 3회 미납이 되어 있다가 목돈이 생길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목돈이 생긴 달에는 한 2달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미납됐던 게 2개월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미납 회차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조정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이 변제금 있잖아요. 변제금 꼭 1회차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넣으면 돼요. 변제금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 준비 못했어. 그러면 100만 원을 그냥 안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만큼만이라도 넣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50만 원밖에 없다. 그럼 50만 원 넣으세요. 그러면은 미납 회차가 0.5회가 됩니다. 이렇게 0.5회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1회차도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이렇게 50만 원 냈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또 돈을 다 준비 못했어. 그러면 50만 원밖에 안 된다. 또 50만 원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0만 원을 2번 미납했으니까 1회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제금을 아예 안 넣는 것보다는 내가 마련된 돈을 조금씩 넣으면 미납 회차가 적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납 회차를 관리하는데 좀 수월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회분을 아예 미납해버리면 나중에는 미납 회차가 늘어나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이거 다 납부하려면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련될 때마다 돈을 조금씩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특히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변제금을 보통 넣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소액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갑자기 돈이 조금 생겼어. 그럼 그냥 넣으세요.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0번을 쪼개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10만 원씩 10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달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12번 넣었다. 120만 원 넣잖아요. 그러면은 20만 원 0.2회차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달에는 80만 원만 넣어도 돼요. 그러면 미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변제금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땐 좀 더 넣어도 되고 여유가 없으면 5개월 이내에서는 미납을 좀 하면서 조금만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여러분 변제금 미납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미납 회차를 5회는 넘기지 말자. 그리고 최선은 3회 안 넘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3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회생법원의 경우에는 3회 미납이 나왔을 때 바로 폐지예정 통지를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지예정 통지 받으면 또 진술서 쓰고 해야 되거든요. 귀찮으니까 3회를 안 넘기는 게 좋고 지방법원, 일반적인 회생법원 아니고 일반 지방법원은 한 5회차까지 넘어가도 폐지예정 통지 웬만하면 안 하니까 이렇게 3회 또는 5회 이내로 잘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납한 상태로 면책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미납한 금액은 그 시점 돼서 일시불로 납입해도 되고 미납한 개월 수만큼 더 내고 면책 신청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변제금 미납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면 되는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편하게 위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에 관한 상담하고 싶다. 언제든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